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함에 따라 일주일 내로 발사 준비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변동폭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음식점과 소매점 등 60만 개의 자영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 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대에 1단계 로켓을 장착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이 로켓이 쏘아질 경우에 격포항 서쪽 140km 부분에 낙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0선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며 1940포인트 선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IT 및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가 1940포인트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22일 이후 거의 한 달 반 만입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2,712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665억 원, 1,94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1.33% 상승 마감하였으며 애플의 아이폰 5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통신 업종도 0.58% 상승 마감하였고 전기가스업 및 제조업 등도 상승 마감하였으나 비금속, 광물, 건설, 음식료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1.71% 상승 마감, 현대기아차 역시 1.33%, 1.13% 상승 마감하였으나 현대모비스는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으로 소폭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소식에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일제히 올랐으나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매물의 영향으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54억 원 순매수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46억 원, 23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업종별로는 북한이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1.32%, 의료정밀기기 1.19%, 오락문화 0.79% 등 상승 마감하였고요. 컴퓨터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다음 등은 상승 마감, GS홈쇼핑,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달에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201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하우스비에 따르면 올 12월은 예년처럼 단순히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복잡한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미국 재정 절벽, 국내 선물 옵션 만기 및 외국인 투자자 수급, 그리고 기업이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12월을 기점으로 하여 이들 변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증시는 경기 변수에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까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의 가계 소비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 이후 기업 관련 지표의 개선 가능성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절벽 해결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충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미국 부채가 한도에 거의 닿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부채 증가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채무 한도 증액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국 경기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4조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11조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 규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시 매수 잔고의 청산 가능성과 환차익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등의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2008년 이후 12월 만기 수급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요. 배당 관련 매수 우위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가정하면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2012년 기업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게 됨으로써 내년 이익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지만 이러한 이익 감소분은 향후 삼성전자 및 현대 기아차 이익 증가가 메워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들의 전체 이익 내 비중은 올해 16.5%에서 내년 25.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숲을 봤으니 이제 나무를 봐야겠죠.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등의 이슈에 따라서 좁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가 타협으로 간다면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투심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 탄력의 둔화 속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이익 안정성이 확보된 업종 및 종목에 다소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합되는 종목군으로서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월별 판매 실적이 나오기 전 시점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등 IT 관련 업종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업황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전략 짜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오늘 오후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 인사말에서 지난 23일 사퇴 선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 종군하겠다고 말하고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저와 함께 새 정치와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오신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국민 여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선거가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통합하는 선거, 국민들에게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의 희망을 주는 선거, 사회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철수의 진심 캠프는 오늘로 해단을 하지만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치의 길 위에서 자신을 더욱 단련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함에 따라 일주일 내로 발사 준비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발사대로 일단 장거리 로켓을 옮겨 오는 10일 이전에는 발사 준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1에서 3단 로켓이 차례로 발사대에 세워지는데 3, 4일 정도면 된다며 따라서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기 시작한 후 일주일이면 발사 준비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탐지 거리 1000km인 최신형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서해로 보내 장거리 로켓 탐지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변동폭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연간 중간값과 최고점 및 최저점 간 격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올해 7.8%로 1980년 코스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최고점은 3월 14일 2057.28포인트, 최저점은 7월 25일 1758.99포인트로 둘의 편차는 298.29, 중간값은 1908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인 1908포인트에서 위아래로 7.8% 움직이는 데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는 변동계수가 15.2%로 올해의 2배가량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36.1%로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지수의 변동폭이 적었던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으면서 증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음식점과 소매점 등 60만 개의 자영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 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영업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59만 5,336개의 사업체가 신설되고 57만 7,501곳이 휴폐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은 전체 창업 사업체와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소자본 창업이 쉬운 음식, 숙박업 분야 신규 사업체는 1년 생존율이 71.6%지만 5년이 지나면 29%만 생존하는 등 평균 존속 기간이 5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음식, 숙박업체 554만 7천 곳 가운데 신규로 5만 5,433곳의 사업체가 등장했고 5만 361곳이 폐업했으며 명의가 바뀐 업체도 9만 3,939곳에 이르는 등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 다사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1억 1,430만 원, 남성은 9,58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의 1인당 생애의료비를 단순 비교하면 기대 수명이 평균 6년 정도 더 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40만 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의료비가 생후 1년부터 감소하다가 성인기에 이르면서 점차 증가하고 사망 이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남녀 모두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 남성은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의 47.2%인 4,526만 원, 여성은 52.2%인 5,853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당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시설 투자가 줄면서 보유 현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은 지난해 말 14조 6,917억 원에서 지난 9월 말 18조 8,235억 원으로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시설 투자는 1분기에 7조 7천억 원에서 3분기에 4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LG전자도 올해 투자를 줄이면서 올 들어 지난 9개월 동안 3,164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보유 현금이 1조 2,397억 원이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포스코는 현금 보유 규모를 5조 1,236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보유 현금을 늘리는 것은 향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기업들이 앞다퉈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불경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직원을 뽑는 IT 대표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정보산업부 양철민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몇 IT 업체가 대규모 채용 공고를 내서 화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카카오가 눈에 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요즘 연일 밀려드는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서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0명 선에 불과했던 카카오의 임직원은 현재 280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최근에는 포털이나 게임 업계에 근무하다가 새로 둥지를 트는 인력이 늘면서 아예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하고 경력직만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국내 벤처기업 중 가장 전망이 밝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올 9월 선보인 게임하기 서비스는 애니팡 신드롬을 낳으며 숱한 화제를 부렸고 내년 초에는 모바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카카오 페이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신규 채용 인력이 급격히 늘자 지난 9월 서울 역삼동에 있던 사무실을 경기도 판교로 옮긴 상황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셧다운제 등으로 불경기를 호소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도 채용 인력을 늘린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의 모기업인 SG홀딩스는 지난 1년간 새 관계사와 자회사를 포함해 인력을 650여 명에서 8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1위를 달리고 있는 총싸움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동시 접속자 수 4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 팜프를 새로 설립하면서 신규 채용이 잇따르는 상황 덕분인데요.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매출 49억 원에 불과한 중소 게임 개발사였지만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매출 1,696억 원과 영업이익 1,345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SL게임즈 또한 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게임 업계로 손꼽히는데요. 온라인 게임의 대부 송재경 대표가 세운 SL게임즈는 지난 2003년 설립 후 정식으로 게임을 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올해 150명의 인력을 추가로 뽑아 현재 임직원은 420여 명에 달합니다. SL게임즈는 오는 12일 개발 기간 6년에 400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된 대작 온라인 게임인 아케이즈를 공개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이들 업체를 제외한 게임이나 포털 업체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짧게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쪽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 10월 25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달에는 인터넷 포털의 대명사인 야후가 한국지사 철수를 밝히며 직원 250여 명이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채용을 꺼리거나 직원을 감축하는 것이 IT 업계의 현실입니다. 예, 정보산업부의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5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7일 아이폰 5가 출시된 이후 보조금 과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단속에 연장선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늘 오전 KT와 SK텔레콤의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 아이폰 5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전 주의를 내렸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84인치 울트라 HD TV를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나이지리아에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산유국에 경제력을 갖춘 부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나이지리아를 아프리카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선점을 위한 거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내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같은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품은 42인치 TV 4대를 합친 크기의 대화면과 해상도가 기존 풀 HD보다 4배가량 높은 초고 해상도 제품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불황에 휩쓸고 간 올해 소비 키워드로 PSY, 프라이스 스토리 0을 꼽았습니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저렴한 가격, 스토리가 있고 재기발랄한 젊은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구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만 돈을 쓰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정착되면서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토리 마케팅과 젊음이 주요 소비 키워드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